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오늘은 이제 새로운 개념 조금 더 배운 다음에 어제 해봤던 1차 메뉴 더 진행을 좀 할 건데요. 자, 화면 보세요. 제가 구글에 시멘틱 태그라고 검색을 할 겁니다. 태그. 자, 이 시멘틱 태그라고 하는 녀석은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얘는 태그 자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던 것 중에 시멘틱 태그의 가장 대표적인 거, A 태그, 앵커 태그라고 하는 그 A 태그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div, 얘가 가장 많이 쓰인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레이아웃을 잡을 때 div만 가지고 레이아웃을 잡아도 문제는 안 돼요.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클래스 같은 걸 부여해서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이나 위치나 이런 거 다 부여할 수 있어요. 가능한데, 이 시멘틱 태그라고 하는 녀석을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어낼 때 좋아요. 근데 뭐가 좋을까요? 그냥 생 div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랑 시멘틱 태그 이런 녀석들을 활용해서 만든 거랑 뭐가 더 좋을까요? 방금 제가 얘기가 더 좋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얘가 왜 좋을까요? 어차피 하는 일은 동일할 텐데. 태그가 달라서 선택하기 편하니까 그런 느낌이 있겠죠? 근데 그것도 뭐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근데 그것보다 명확한 장점은 딱 이겁니다. 나한테는 도움될 게 딱히 없어요. 나는. 뭐 엄밀히 따지면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 게 있겠지만, 사실상 이런 걸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하는 이유는 나랑 같이 협업하는 사람을 위해서예요. 왜 그런 거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헤더, 부터 뭐 섹션, A 사이드, 메인, 뭐 내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이게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이 헤더라고 하는 녀석은 페이지의 시작하는 꼭대기, 머리다 이런 얘기고요. 내비는 이제 메뉴 정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 A 사이드 배너 정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메인 컨텐츠를 다루겠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섹션은 그 컨텐츠 안에 영역을 분리시킨 파트를 나눈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푸터는 여러분들이 흔하게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도 볼 수 있는 이런 녀석입니다. 이 부분. 얘가 이제 푸터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멘틱 태그를 사용해도 당연히 가능한 거고, 사용하지 않아도 가능한데, 우리가 이걸 적절하게 쓰는 이유는 이걸 사용했을 때 우리는 협업하는 사람한테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사용한 이 태그, 이 부기가 지금 이 페이지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니까. 이해되실까요? 그냥 생 div면 이 div 영역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이 페이지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보면서 협업하는 사람이 판단을 해야 돼요. 혹은 그게 판단이 어렵다면 와서 물어보러 와야죠. 같이 일하는 사람인데 알아야 되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적어놨다면 누가 봐도 얘는 이 역할로 쓰겠어 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시메틱 태그를 적절하게 활용한다 라는 건데, 갑자기 이 녀석을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녀석이 저 시멘틱 태그에 속하는 녀석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녀석들을 배울 겁니다. 자, UL이라고 했고요. OL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LI라고 했죠. 이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배우긴 다 배우겠지만 두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이 UL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unordered list예요. 이 단어의 약자예요. UL. unordered list. 얘는 ordered list예요.
그리고 얘는 그냥 리스트입니다. 자,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얘네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유추가 되시나요? 자, unordered. ordered가 뭐예요? 정렬 정도의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거를 주문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렬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런 느낌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ordered 얘는 이게 정돈하다 ordered가 정돈하다면 unordered는 정돈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겠죠? 단어에서 un 같은 게 붙어서 un이 들어가면 부정의 의미로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까 실제로 얘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unordered 여기서는 순서가 없는 리스트다 라는 얘기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OL ordered 리스트는 순서가 있는 리스트다 라고 사용이 돼요. 이 밑에 있는 li는 그냥 리스트라고 되어 있죠? 자, 얘네들은 내가 ul이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하면 내가 이제부터 순서 없는 리스트를 다룰 거야 라고 하는 레이아웃을 하나 잡는다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 레이아웃의 안에 실제로 리스트를 구성할 때 순서가 있든 없든 어쨌든 얘네는 리스트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리스트라는 건 목록이고 그 목록을 구성할 때 안에 사용될 태그가 li 태그예요. 실제로 보여드리면 ul 태그 하나 만들어서 이 안에 li 두 개씩만 해볼게요. 글자 크기를 조금만 키워주겠습니다. 너무 커졌네. 자, 이렇게 얘한테 하지 말고 얘한테 해야겠다. 자, 보세요. 제가 UL을 사용하고 li 두 개 그리고 a, b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더니 여기에 점이 찍혀 있죠? 우리는 지금 a라는 텍스트와 b라는 텍스트 두 개밖에 넣지 않았는데 점이 찍혀 있어요. 그럼 이 점은 제가 스타일을 부여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기본으로 나왔죠. 그럼 UL이 됐든 li가 됐든 누군가 때문에 생겨난 점이란 얘기겠죠? 자, 그리고 OL 같은 방식으로 얘는 점이 아니라 숫자가 생겼네요. UL과 OL의 차이는 이거밖에 없어요. 점이 찍힐 것이냐, 숫자가 찍힐 것이냐. 왜? 순서가 없는 애고 순서가 있는 애니까. 그렇죠? 차이는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개를 배우지만 두 개만 알면 돼요 라고 드렸던 게 이유가 뭐냐. 우린 이거 안 써요. 이 OL 안 쓸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안 쓰냐면 어차피 여러분들 지금 흔하게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을 봤을 때 어떠한 리스트가 있다라고 하면 그 리스트에 이런 점들이 나와서 메뉴를 구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네이버를 한번 가보면 지금 이것도 리스트거든요. 점이 있나요? 없죠. 여러분들이 최근 들어서 가장 점을 많이 보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이제 수업 페이지를 마크다운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거라 이렇게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떤 디자인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거 지금 ULLI로 이루어져 있어요. 실제로 코드를 까볼까요? 자, 제가 지금 이 영역을 골랐는데 여기 UL 들어있죠? 그렇죠? 그리고 열어보면 LI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마우스가 움직일 때 얘네도 바뀌고 있죠? 현재 제가 마우스가 움직이는 그 시점 이 엘리먼트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ULLI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점은 없잖아요. 그렇다는 건 뭘 한 거예요? 노멀라이징을 한 거죠. 우리가 body나 A 태그에 노멀라이징을 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스타일 속성을 빼고 작업을 진행하듯이 이 UL이라고 하는 녀석, 이 LI라고 하는 녀석, 이 두 녀석을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어차피 노멀라이징을 할 것이다
자, 노멀라이징을 할 거면 굳이 OL을 쓸 이유가 없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반대로 어차피 노멀라이징 하니까 OL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 상황 속에서 이런 리스트 구성을 짤 때요. 얘네들은 순서가 의미가 있을까요? 카페가 일로 온다고 뭐 메일이 뒤로 간다고 막 다이나믹한 의미가 있을까요? 딱히 없겠죠? 근데 위치는 사실상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어느 정도 계산되어 만들어지는 건 맞지만 얘네한테 1번은 무조건 메일이어야 돼. 뭐 2번은 카페여야 돼. 이런 순서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의미상 UL이랑 OL 중에 누가 더 적절해요? 순서가 의미 없는 UL이 좀 더 적절하죠. 그래서 UL로 굳어졌어요. 여러분들이 OL을 쓰고 싶으면 OL을 써도 돼요. 근데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거의 열의 9은 다 UL, LI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OL을 쓰는 곳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 안 씁니다. 만약에 이 디자인 노멀라이징을 풀지 않고 얘를 그냥 사용한다라고 하면 UL을 썼을 때 이득인 시점과 OL을 썼을 때 이득인 시점 간단하게 하나 정도만 예제를 들어 드릴게요. 얘는 이제 마트에 가요. 내가 뭘 살지 장볼 메뉴를 그 재료를 정해서 적어서 마트에 가요. 순서가 의미가 있어요? 꼭 1번으로 뭐 양파를 사야 되고 2번으로 파를 사야 되고 이런 게 의미가 있나요? 없죠. 내가 살 목록, 내가 살 것들만 적어가면 되잖아요. 그럴 때는 UL이 좀 더 적절하다. 그리고 얘는 순서가 꼭 의미가 있는 그런 건 뭐가 있을까요? 진짜 간단하게 레시피 같은 거. 그건 의미가 좀 있죠. 예를 들어 우리가 라면을 끓여야 돼요. 물을 안 넣고 수프랑 면을 넣고 끓이진 않잖아요. 그럼 순서는 1번에 무조건 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런 거. 그죠? 그런 상황은 존재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노멀라이징을 할 것이고 노멀라이징을 하고 나면 UL이든 OL이든 의미가 없어서 괜찮다. 그리고 UL을 모두가 다 사용을 한다. 그래서 OL은 이제 과감하게 잊어버리셔도 문제는 안 돼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얘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입혀서 영역을 잡아놓고 몇 가지 얘기를 더 해봅시다. 자, 지금 화면 보시면은 제가 UL한테 백그라운드 컬러를 입혔어요. 그리고 LI한테도 한번 줘볼까요? 여긴 골드. 영역 차이 보이세요? 자, 그러면 이거 폰트 사이즈를 좀 뺄게요. 글자가 작아도 이렇게 보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UL과 LI의 특징, 우리가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 특징 하나씩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바디의 마진은 제가 꺼드리겠습니다. 이래야 좀 더 정확하게 보이니까. 자, 첫 번째,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 뭐가 있을까요? 자, 바디의 마진을 껐어요. 이 녀석들이 아니라 예를 들어 div 안에 div가 두 개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에 a, b가 있었다면 이 글자는 천장에 붙어 나와요. 왜? 바디 마진 껐으니까. 그쵸? 여기다가 색깔 넣어보면 딱 붙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얘네는 얘 div를 지우지 않고 봐도 사실 보였죠 방금?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진 탑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겠죠. 패딩은 아니죠. 마진입니다. 왜? 영역 자체가 넓어진 게 아니니까. 영역 안쪽에서 여백이 생긴 게 아니니까. 공백이 생겨 있는 거잖아요. 마진이 있다는 얘기예요. 노멀라이징을 하려면 마진을 꺼야 된다. 마진 0으로 줘야 된다. 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점. 응? 여기에 이 앞에 이 공백.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띄어쓰기인가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만큼의 여백이 패딩으로 존재하는 거죠. 패딩이니까 색깔이 칠해진 상태로 여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점. 이 점은 텍스트가 아니에요. 얘는 텍스트였다면 그냥 이렇게 마우스를 긁었을 때 잡혀야 돼요. 우리가 이 HTML과 CSS를 사용해서 화면을 그릴 때, 구성할 때 이제 이렇게 블록을 드래그를 해서 블록을 씌우면 블록으로 잡히는 애들이 있고 안 잡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안 잡히는 애들은 텍스트는 아니에요. 텍스트처럼 꾸며진 녀석들인 거지 실질적인 텍스트는 아닙니다. 개념이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점 어떠한 스타일이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속성이에요. 이걸 리스트 스타일이라고 하는 속성이 들어가 있는 건데 자 그럼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거를 한번 적용을 좀 시켜볼까요? 얘는 빼고 이제 일단 UL에 마진 꺼라 그랬죠. 마진 꺼야 된다. 껐더니 위에 여백 사라졌어요. 자 그리고 패딩 꺼야 된다. 껐더니 어떻게 됐어요? 점이 같이 사라졌죠. 자, 이 점은 진짜 사라졌을까요? 얘는 숨어 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가려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패딩, 우리가 패딩을 껐을 때 지금 이쪽에 붙어 있던 점이 원래 여기쯤에 있던 점이 사라졌잖아요. 이 점은요, 원래는 li 거예요. li 건데 UL이 그냥 명확하게 li 거다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영역이기는 해요. 왜냐면 UL과 li는 따로 쓸 수 없어요. 무조건 세트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둘이 공존한다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는 사실상은 li 태그의 노멀라이징을 할 때 그 리스트 스타일이라는 거를 제거하는 노멀라이징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아까 상황을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요. 글자 크기가 커졌더니 지금 이쪽에 여백이 어떻게 됐어요? 줄어들었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상이라면 패딩이 예를 들어 한 20픽셀이 들어가서 이만큼 갖고 있어요, 영역을. 그럼 글자 크기가 커져도 여기서 커지지 얘를 줄여가면서 커지지 않잖아요. 어제 우리가 그래서 A가 아니라 A 태그가 커지는 게 바람직한 이유 막 이런 걸 설명을 드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 개념이 무너졌네요. 그렇죠? 이 점은 UL과 LI의 공존하는 그 스타일 때문에 생겨난 건데 우리가 패딩을 없애면 얘가 이쪽에 와서 숨어 있는 거예요. 이만큼의 여백을 아예 다 패딩이 지금 이만큼 들어가 있는 거고요. 사이즈가 그 여백을 없애니까 A, B는 여기로 와서 붙었는데 얘네들은 화면 밖에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는 없겠죠. 화면 밖에 있으니까. 지금 이쪽 영역이 여기까지 여기 하얀색 화면으로 보고 있는 이만큼이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화면이라고 한다면 이 HTML과 CSS 영역으로 이 화면 바깥도 컨트롤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이 밖으로 컨텐츠를 내보낼 수도 있고요. 숨겨놨다가 가져올 수도 있고요.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지금 얘는 바깥에 숨어있는 개념이다. 그래서 여기다 패딩을 끄면 저게 사라지니까 아 노멀라이징 다 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명확하게 하려면 li 태그에다가 리스트 스타일 논이라고 하는 녀석을 줘야 됩니다. 이것까지 해야 완벽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색깔은 이제 빼고 우리가 노멀라이징을 하는데 이제 무작정 비슷한 게 있다고 다 합치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무작정 그런 건 절대 좋은 게 아닌데 지금 이 셋은요
합쳐도 돼요. 자, 마진 끄는 거 바디에 들어있죠. 합친다는 걸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마진을 꺼요. 그리고 패딩을 여기다가 줬다고 해볼게요. 바디한테는 원래 패딩이 없어서 이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는 건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li도 여기로 합쳐도 돼요. 자, 얘는 왜 되냐? 바디한테 리스트 스타일 같은 건 없어요, 애초에. 그래서 돼요. 실제로 노멀라이즈는요, 그 각각의 태그들을 따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A 태그 같은 거는 컬러 이네리,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이라고 하는 걔한테만 적용되는 노멀라이즈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바디, UL, li 이런 녀석은 굳이 따로 할 필요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한 번에 합쳐서 적용을 해도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노멀라이즈는 근데 어차피 우리가 한번 배워놓고 나면 그 뒤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할 일도 당분간밖에 없고 실제로 적용하는 상황에서 타이핑을 할 것도 아니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외부 라이브러리 같은 거 가져와서 쓰면 얘네들이 알아서 돼 있고 그냥 알아서 되니까. 근데 지금 배우시는 건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UL 태그를 사용하면 li는 무조건 사용한다. 얘네들은 따로 쓸 수 없다라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unordered list, 나 지금부터 순서 없는 리스트 만들 거야 라고 하는 시멘틱 태그를 사용을 한 거예요, UL이. 그 밑에다가 리스트를 구성하는데 이 li라고 하는 리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만들어도요, 결과는 나와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UL은 자식으로 li밖에 가질 수 없어요. 그렇게 써야 돼요, 우리가. 안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화면단을 구성하는 게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UL의 자식으로는 li밖에 오지 못한다 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이거. 자, 그럼 li의 자식으로는 이건 어떨까요? 당연히 제약이 없는 거죠. 당연히 제약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애초에 내가 나 리스트 구성할 거야 라고 했고 li가 쓰여서 리스트가 구성이 됐어요. 그 리스트 안에서 무슨 일을 할지는 이제 우리 마음인데 그것까진 제약을 걸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li의 자식으로는 누구든 올 수 있다. 근데 이 누구든에 초점을 맞춰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누구든에는 UL도 포함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UL의 자식으로 div가 아니라 li를 이제 써야 되는데 이 li의 자식으로 UL을 만든다. 자, 근데 UL은 혼자 쓰일 수 없다 그랬죠? 그럼 이 밑에 li가 또 오겠네요? 이거 무조건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어때요? 이상해 보이나요? 자, 이게 여러분들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이 구조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UL 자식으로 li가 왔고요. li의 자식으로 a가 있는데 그 a의 형제로 UL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li의 자식으로 UL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li가 있고 그 밑에 UL이 또 있죠.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메뉴,
그래서 1차, 2차, 3차 메뉴를 만들어 나가면서 HTML 구조를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얘기를 조금 반대로 한번 사용을 해보자면 li의 부모로는 오직 누구만 가능? ul만 가능. 이건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UL의 자식, UL을 썼을 때는 자식으로 li를 무조건 써야만 해 라는 개념과 li의 부모는 UL일 수밖에 없어 라는 개념은 완벽히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서 볼게요. UL의 자식으로 li밖에 올 수 없어 라는 얘기는 이건데 li의 부모가 UL이어야만 해. 그게 만약에 성립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뭔가 이제 태그 같은 걸 사용을 할 때 이렇게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쓸 만큼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녀석들을 다루게 되면요. 반대 개념도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다를 수 있으니까. 얘가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얘가 그렇진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개념, UL과 LI의 개념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요거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너무 크다. 얘를 잘 보세요. 제가 이쪽에다가 H1, H2, H3 이런 식으로 H라는 태그를 사용하면서 1, 2, 3, 4 순번을 매겨가면서 7까지 사용을 했죠. 그리고 화면에 그려진 상황을 좀 보시면 어때요? 글자 크기가 일단 좀 다르죠. 그리고 H7은 뭔가 갑자기 작아지다가 점점 작아지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다시 커졌어요? 의미가 없죠? 지금 폰트 사이즈가 커져서 그런 거지 폰트 사이즈 건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텍스트 적어준 거랑 똑같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줄을 바꾸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H 태그는 블록 녀석이겠구나. 그리고 또 굵기도 좀 다른가? 그것까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폰트가 커지면서 좀 다르게 보이는 게 클 거예요. 근데 굵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좀 더 도드라지는 거. 이 공간들. 제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입혀서 볼게요. H1한테 뭐 들어간 거예요? 마진 들어간 거죠. 자, H2한테도 한번 줘볼게요. 뭐 들어갔어요? 마진 들어간 거죠. 근데 어디에 들어간 것 같아요? 탑에. 탑만? 다 한번 입혀보겠습니다. 그리고 H7도 그냥 줘볼게요. 얘는 어차피 우리가 없는 태그 만들어 쓰는 개념으로 된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백이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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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면서 크기가 어때요?
많이 티가 나진 않는데 이거를 이렇게 봅시다. 얘네 다 빼고 아니지. 극단적인 차이를 놓고 보면 이야기가 쉬우실 거니까 하나만 더 볼까요? 이 여백의 크기가 어떤 것 같아요? 조금 크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영역이 가지고 있는 전체 사이즈가 있어요. 그 사이즈 안에서 글자가 작아지니까 여백도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H 태그를 사용하면 얘가 이제 헤드라인 태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업 페이지만 봐도 지금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냥 자 이거랑 같은 거예요. 크고 작아지죠. 이거랑 똑같은 게 H 태그인 건데 이 녀석들이 애초에 가지고 태어나는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제목 같은 거 지금 이거 날짜 나오고 있는 이 녀석도 H1 태그 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가지는 그 크기가 있기 때문에 위아래 여백 같은 게 고루 존재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녀석이 진짜 아래 여백이 아예 없었다면 이 여백은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얘가 마진 탑만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이 여백이 얘 거고 이 여백이 얘 거고 이런 식이었다면 지금 이 여백이 얘 걸 텐데 얘는 그럼 어디서 왔어요? 생뚱맞게 H7이 여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얘는 지금 애초에 불능 요소도 아니에요. 왜? 너비 최대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 한 줄 더 쓰면 옆에 태어난다는 얘기고 글자니까 없는 태그 만들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네가 그냥 위아래로 딱 가지고 있는 영역의 사이즈가 정해져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녀석을 쓸 때 우리가 뭘 해줘야 되겠어요? 마진을 꺼야 된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 합쳐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취향이에요. 저는 제가 화면단을 구성할 때 어차피 H 태그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마진을 끌 거고 여기 지금 텍스트의 크기나 이런 것들 이것도 다 제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H 태그를 굳이 써야 하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어차피 기능을 다 뺄 거니까. 얘는 헤드라인이라고 하는 역할을 위해서 쓰는 건데 요즘에는 사실 이 헤드라인이 큰 의미가 없는 좀 그런 상황으로 흘러간 지가 좀 돼가지고 저는 사실 H 태그를 잘 안 씁니다. 거의. 이 노멀라이징을 할 거면 안 하고 쓰는 경우가 오히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외부 라이브러리 같은 거 넣어놓으면 알아서 얘도 노멀라이징이 되어 있을 거라 그럼 저는 안 써요 잘. 이건 이제 취향이에요. 그리고 H7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건 이렇게 갑자기 돌아간다는 건 얘는 의미가 없는 태그니까 이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H 태그는 1부터 6까지 있어요. 자, 그래서 딱 요 정도 노멀라이징을 해서 쓴다고 하면 H가 이제 크기는 다르니까 의미는 좀 있다. 이것보다 더 노멀라이징을 강하게 할 거면 H 태그는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의미. 그래도 그나마 이제 시메틱 태그니까 얘도 헤드라인이라고 하는 영역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 애니까 사용을 하는 게 좋을 때도 있는 거고. 그래서 취향 차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설명드린 내용들 개념 열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문제 열 건데 일단 이거부터 보죠. 잠시만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문제가 나왔을 건데, 이게 다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이거 문제 제가 다시 닫을게요. 이거 말고, 제가 타이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정답이 다 나와 있는 상태라, 자, 오늘 배운 태그도 같이 활용해서 어제 만들었던 1차 메뉴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기.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죠. 이거 하나. 이걸 한번 해보시는 걸로. 지금 40, 시간이 좀 애매하니까 쉬는 시간을 조금 먼저 가지고요.